안녕하세요. 보안인TV 운영자 NC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최근에 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법이라는 이런 법이 이제 2022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인닷컴 카페에 2022년 4월 달에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디지털법이라고 해서 또 디지털 관련돼 있는 데이터 관련돼 있는 그런 법이 7월 달에 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재미없어 하고, 뭐 그거는 그냥 준법 감시팀이나 아니면은 법무팀 뭐 이런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돼 있는 법 제도도 이제 우리가 IT 쪽에 IT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관련된 법률 제도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보 보안이나 뭐 개인정보 이런 쪽에 보면은 크게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기술인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렇게 가거나 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어떤 법적인 근거, 그리고 불법적인 내용인 아닌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법 제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소위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공유해보고자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IT 분야에서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베이스로 해서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을 멀리 하시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제는 법률 제도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서 준비해 나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이루다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인 거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것을 먼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잘못 적용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타격과 또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서두가 좀 길어졌긴 했는데요. 좀 빨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좀 살펴보는 것은 전자신문에서 고려대학교의 이성엽 교수님께서 기고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카페에서도 좀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2022년도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개념이라든지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한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위수탁했을 때의 수탁자가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이런 데이터를 건들고 또 거기서 생성하거나 이러면 이것은 과연 정보 주체에 대한 데이터인가, 아니면 수탁자의 데이터인가, 아니면 위탁자의 데이터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본법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또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산업 디지털법은
요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좀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인정보법의 특례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시행이 되는데,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고, 산업 디지털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이런 상태를 적용되는 그런 수범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기본법은 2022년 4월 20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디지털법은 2022년 7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고요. 산업 디지털법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부처가 되겠죠. 정책 추진 체계. 데이터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업 디지털법은 산업부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 산하에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또 데이터 기본법도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법적 보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 사용 금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악용하거나 오남용됐을 때에 부정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의 법적 보호적인 측면이라면, 산업 디지털법은 산업 데이터를 생성하는 자는 해당 산업 데이터에 활용해서 수익할 권리.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호적인 측면, 약간 규제적인 측면이라면 요거는 활용이나 지능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용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법 제도적인 측면이 없었는데, 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를 하는 사업자라든지 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데이터 분석 하는 업체, 사업자, 이런 쪽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요거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도 근거법에 의해서 하고, 전문 회사도 요것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데이터 안심구역을 만들도록 돼 있고,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게 되고, 또 인력 양성으로 데이터 거래사라는 이런 형태로 또 법 조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법은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 규제에서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데이터로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하는 부분들을 조성을 위해서 제정을 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부정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소유권 논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산업 디지털법은 사용, 수익권,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의 이익에 대한 향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법적 보호 도입, 또 산업 진흥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요 전자신문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법 요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안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뭐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 이런 쪽에서 언론 쪽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청을 신설해야 된다. 사이버 관련돼 있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사설이나 기고문을 통해서 학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안보 기본법, 사이버 보안 기본법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에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감독하고 진흥하는 이런 전문적인 기관이 신설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정보 보안 관련해서 뭐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처에서 규제 감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범 대상으로서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본법, 그 다음에 산업 디지털법,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기본법, 그러면 사이버 보안청, 아니면 사이버 안보청, 뭐 용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이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물론 이제 개인정보는 지금 개인정보위원회가 따로 통합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법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정보 보안에 대한 위상과 또 외부로부터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런 시대에 조금 더 안정적인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의 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생활로 점점 깊숙이 들어올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초개인화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보호적인 측면,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호적인 측면 이렇게 하다 보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기본법과 또 그것을 아우르는 특별법으로서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산업 디지털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는 그 제도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고 좀 관심 있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꾸준히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